3%대까지 내려다보면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8월쯤부터 매수세가 좀 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기가 좋았던 시기라는 걸 알겠지만, 흔히 가격이 상승하는 시작을 보면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잃지 않는 투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급격하게 자금 회수, 돈 회수 때문에 금리를 회복하는 시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3, 4년 걸렸던 향후 2, 3년 안에는 대구도 25년, 26년도에는 공급이 거의 물량이 없고, 최고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올라오는 게 7%, 하루 한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매가 10건 넘게 된 거. 집이 크게 쓰고 싶은 수요도 있기 때문에 예쁜 집, 그냥 또 예쁜 집만 안 했어. 무조건 예쁜 집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국 단위 예산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인구 행포도가 20대에서 40대가 많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세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인구 15만 명의 도시를 대구 산업사 호재도 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거. 저희 주변도 제가 알기로는 수송을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풍 테크노폴리스 청춘부동산에 소장님을 모시고 이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현풍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24년도 하반기 접어들어서 변화된 현장 분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구 시내랑 비슷하게도 이쪽도 연초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 여파 때문에 매수 손님이 좀 풀면서 전월세 거래 위주로 많이 됐다가,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에서 3%대까지 내려다고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월, 8월쯤부터 매수세가 좀 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은행에서 더 가계대출 자금 관리하는 것 때문에 대출이 막힌 상황 그렇죠.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늘어난 상태가.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좀 늘었지만 이제 요즘 또 최근에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나아졌다. 금리 자체도 6, 7월쯤에는 3.23%라서 지금은 제 지인이 매수 찾았을 때가 지금 4.1% 거의 1% 올라갔더니 줄어든 것. 대출 면에서 좀 불리하죠. 네, 맞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특징 자체가 도시가 LH에서 계획적으로만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시기가 거의 동일. 2019년에 16년 사이. 네네. 그래서 지금 10년이 채 되지 않은 출신축 건물들도 많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건물이 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지나면 그 투하가 되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에 대한 호재거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적정하게 살기 좋은 동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성군 자체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국 단위 예산 규모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네가 인구 행포도가 20대에서 40대가 많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세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복지센터라든지 안보가 문화센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건축을 해주고 복지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괜찮은.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장점이 많은 동네네요. 신축이면서 우리 또 군에서 또 돈이 또 어디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지원도 많이 돼주고 그런 동네가. 또 개발 계획이 있다던데 또 어떤 개발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 다들 아실 건데 대구 시청 들어가시면은 2030 대구 도시 기본 계획. 네네네. 이번 한번 보시게. 한 지역이 대구에서 400 도심 전전. 네네 맞죠. 그 다음에 국가산단이랑 테크노폴리스 합친 인구가 대략적으로 한 7만에서 8만만 되는데 그와 비슷한 도시를 하나 더 건설할 계획은 잡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15만 명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좁은 면적이지만 인구 밀도가 많이 높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 꼭 대구 산업사. 어째서 다 개통이죠? 언제 개통인가요? 예정은 27년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년 연장 지연될 수 있다. 네, 이미 몇 군데 동구에서는 낙도나 이제 만들어졌고, 또 내년에는 바로 내년 초에 할 예정이라고 하면 조기에 빨리 됐으면 하는 느낌. 아직 착공은 안 했긴. 착공은 딱 해산이 계획 자체가 여러 개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도심지에 가면 아파트나 주택 단가가 대다수니까 이쪽에는 단지였기 때문에 대구장 매물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양한 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참 나오는 매끼리. 그렇군요. 그래서 아파트의 특징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신축 아파트들이 많고 대다수가 8사 타입, 20평 중반대들이 대다수이고 대구 시세 비하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는 곳. 대구 전국적인 평균 연령을 보니까 43세 정도. 테크노폴리스는 36.4세 정도.
그러면 이미 평균 연령 자체가 7세, 8세는 뭐 낮은 하고, 그리고 인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만 명 정도, 6만 7만 정도 됐는데, 거기서 20대에서 40대까지는 60% 70% 차지합니다. 36.3세.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포함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오시는 손님들 그 스테이츠는 네. 뭔가 그래도 신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평균 연령 중요하네요. 이거 평균 연령까지 아는 분 손님들 잘 없으시네. 이 동네는 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긴 낮네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임금 일자리랑 이게 뭐냐면 그 일자리가 집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나오야 있고 넥스트 임금 뭐 한탄 그 같은 LNF는 주식으로 많이 네네네. 그런 중견기업급이나 상장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급여도 제가 알기로 수송을 다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긴 합니다. 최근 들에 이게 단지가 아파트가 많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시세인구나 이제 큰 대형 평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흔히 지금 타운하우스 저기 박근혜 사저 위에 있는 태화마을 스타일 태원에서 지었는 타운하우스인데 69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분양가가 7억에서 최대 13억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들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큰 세대가 이제 13억 정도인데 이제 큰 평수는 완판이 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태화마을 단지나 아니면 과학관 이런 앞쪽에 있는 주택 부지가 있어요. 과학관 앞에. 그쪽으로 이제 전주택 금액대가 보통 조금 저렴하면은 6억, 7억, 10억, 11억도 나오기 때문에 쪽으로 아마 좀 부자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쪽 단지들이 좀 보촌이다. 지금 요 테크노폴리스 동네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틀어진 곳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초반 베르디움 더클래스라고 저희 이 동네에서 얘기할 때 후반 2차 정도인데 예미지가 신축 주성복합이 입주하면서 비슷한 평형대로 들어온 단지이기 때문에 평수가 많이 겹칩니다. 큰 평수 때문에. 네, 중대형 제일 작은 평수가 38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후반 2차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실버주를 이 동네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 수요는 충분히 많거든요. 그때 저기 거주하시다가 분양권을 매수하시든 아니면은 분양권을 분양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가액으로 빠졌을 때는 1억 정도 빠졌던 걸 기억해요. 네. 지금 중층 기준으로 현재 기준은 한 3억 4천 34평기 38평 그러면은 이 동네 평균가가 보통 500만 원 떨어질 평이 3억 초중반일 때는 초반 정도일 건데 38평이 3억 그와 비슷한 가격대인 충분히 저평가가 있으면 그러면 최고점 찍었을 때가 얼마 정도? 제가 기억할 한 6, 7천? 한 6, 7천을 했다가 지금은 3억 중반 정도까지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이 테크노폴리스에서 실거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단지와 그 이유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신축 예비지 도대납니다. 왜냐하면은 신축은 누구나 좋아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는 생긴 지가 이제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은 몇 년 만에 들어온 신축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학원이라든지 병원 그다음에 카페 식당 각종 술집들 이용하는 게 경우로 위생부인 추가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미지가 실거주 측면 예미지 실거주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주변 단지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요. 가까이 맞춰다니 생각하실 때는 예미지가 제 지금 형태로 상황으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신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들어온 단지고 그 다음에 뭐 인근의 인프라를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다. 주성복합이어서 단지 내에 있는 상가도 이용하니 단지 내 상가도 있고 서세권 그렇죠. 소액 1억 미만으로 투자하기 좋은 단지가 있는 지역. 저도 몇 번 타고 팔고는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1억까지는 안 들어갔더라도 몇 천만 원이면 갭투자 안 했었대. 현재 기준으로는 1억 가지고는 어디를 가도 힘들 것 그렇긴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테크노폴리스 말고 한 동네 건너가면 굳이 국가산다. 이제 거기에 이제 18평짜리 도시가에 1억 미만인 아파트들 이게 매수하시면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해서 월세 세팅하시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월세는 얼마 정도 받으시면 500이 50 평균가로 1억 천을 투자해서 대출 없이 1억 천을 투자해서 월세 50을 받을 수 있다. 차익도 낼 수 있을까요? 원래 최근에 최고점 찍었을 때 금액이 있을까요? 그 두 단지가 이제 있는데
강원대는 12년씩, 강대는 16년씩인데 16년씩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5, 6천까지 갔었던 걸 기억나고 그리고 11년씩은 예전에 임대 아파트였다. 후보령 다음생이라면 그래서 분양했을 당시의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저렴했기 때문에 최고가도 현재는 1억 정도, 지금도 1억에서 1억 3 정도의 매매가가 그래서 예전에 최고점 찍었을 때는 가격은 떨어져 있고 저렴하게 1억 천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대출을 안 끼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월세를 좀 들을 수 있나 뭐 5% 수익은 되겠네요. 5% 수익.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 은행에 넣기는 아쉬운데 그 돈을 가지고 돌려보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매물을 그 투자하는데 대출 없이 5% 넘을 것 같아요. 수익 1억 천 주고 50만 원 났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4%짜리거든 4.5짜리 대출을 또 이용하게 되면은 이율은 수익률은 5%가 넘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1인 거주가 많기 때문에 네. 주변에 본단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 조상으로 집을 조금만 더 꾸며놓은 다음에는 월세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이제 대구 아파트 매수나 투자를 한다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와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최적의 시기, 매수 시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시기가 이렇게 매매가는 조금씩 떨어져. 네네네.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 시기. 네. 이제 전세나 매매가의 갭 차이가 좀 줄어. 네.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솔직히 그걸 혼자 차리는 게 힘들죠. 쉽진 않지.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기가 좋았던 시기라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 혼자 하면은 그런 시기를 값받쳐야 되는데 특히 지금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80에서 50% 투자하면 그 시기로 근데 시기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좁혀질 때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볼 때는 그 시기 보통 흔히 가격이 상승하는 시작을 보면은 전세가가 받쳐지면서 그렇죠. 들어오는 시기. 그렇죠. 그 시기만 잘 잡는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잃지 않는 투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항상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들어올리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동네 지역별로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떨어질 때일수록 매수 시기다. 네. 대구는 사실 일부이긴 하지만 또 지금은 워낙 양극하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최고가를 찍었던 금액만큼 회복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테크노폴리스는 그러면 어느 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테크노폴리스 자체가 아무래도 외곽 자본이니까 대구 시내 쪽 뭐 달서구, 경리, 뭐 스프링글 이런 거 비교하면은 거의 절반 수준밖에. 그리고 동네만 보더라도 예전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도 회복 못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올라온 게 60% 수준. 최근에 관심도가 올라가는 단지가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선 업을 하고 있다. 네네. 대구 지역 여러 군데를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명덕 입하면서 네네네. 분양했죠. 했을 때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1700세대 큰 대단지 재개발 좋았으면 주변 일대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던 게 교대 하늘 네네네. 좋단지나 아니면은 지금 배경석 광역철 네네. 광역에서 이제 원대역이 세우대요. 그쪽 주변에 태평로 단지 때 저는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은 그쪽으로 좀 더 좋아질 만한 네. 이미 좋아진 동네는 이미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하죠. 같은 동네는 아까 저평가된 단지 얘기할 때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단지가 7월 8월에 하루 큰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매가 10건 넘게 된 거. 전월세까지 합치면 이게 오이즈분에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대형 평수 이쪽에는 이제 3, 4인가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으시네. 초등학생까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다 8사 타입 같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넓게 집이 크게 쓰고 싶은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도 만약에 차를 한다 하면은 그런 코스로 좀 생각. 그러면 관심도가 지금 많은 단지가 아까 호반 2차 그 단지가 제일 관심도가 높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찾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은 예민시를 우선적으로 오긴 하지. 예민시가 그 주변 인근 단지 제2풍경채 격차 가복 무미를 덕보레스 이 두 개 단지 예전부터는 중심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도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단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경험을 제가 그렇게 세 개 단지 괜찮다.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한 그 대구 시내로 나가는 어떤 접근성에 대한 게 더 좋아질 거고 여기가 지역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외곽지고 이쪽으로 도달하려고 하면은 도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수목원 수목원을 통한 거 아니면 시내버스를 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달서구 가까이 오시면 그게 많지는 않죠. 다른 지역에서 오실 때 경우 거의 1시간씩 소요돼. 네. 그러면 산업선이 개통이 되면은 1호선 사원 소만면봉역까지는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서대구 KTX역까지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 서대구역이 대경 광역도에 대해서 딱 거점으로 잡히다. 네. 거기서도 2호선으로 갈 수 있는 방면, 3호선 갈 수 있는 방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는 많겠지만은, 그 이면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산업선을 이용해서 굳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수요는 좀 줄어들지 않아요. 반대로 일부 유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산업들이 이어지고 해가지고 교통이 편해지면 오히려 주거가 오히려 시내 쪽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그 수요도 많은 이 동네 특성이 일단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적정하게 살만하기 좋은데, 대체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자녀를 키우시고 대학교를 군대를 간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내 쪽으로 많이 나가시면 그 수요까지 하면은 조금은 유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사실 사업소는 이 동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좋은 호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빠져나갈 수도 이런 제 생각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출퇴근하거나 일자리는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유동인구는 많아지고 뭐 어쨌거나 또 이 역세권이라는 거는 뭐 생기면 생길수록 더 호재의 영향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정주 인구보다는 뛰어든 생활 인구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도 산업산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모셔가지고 소비 활동을 하는 인구는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산업선이 서대구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운명곡을 거쳐가지고 이쪽 테크노폴리스로 동점은 국가산단까지 이렇게요. 창녕 쪽에서 계속 창녕 산다는 지역에 있는 곳이랑 계속 연결하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먼 미래 얘기지만 창원까지 얘기 나오고 창녕 쪽에서도 연결해달라 그러고 창녕을 지나서 또 창원까지도 연결을 해달라. 연결이 되었으면 깨끗하는 이 생각이 있네요, 전부. 아무래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깨끗하고 약간 반듯합니다. 그렇죠. 반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대가 한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 공공임대 합치면 20개 단지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다 지어져 있고, 요즘에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렇죠. 초등학교가 한 5개죠. 중학교도 3개, 고등학교 3개 정도 되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를 보내기도 편하고, 초등학교 단지 옆에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스트라고 대학교가 하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월스톱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쓰는 게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있고요. 일단은 주변이 상업지랑 주거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보고 10분이면 웬만한 데를 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성군에서 지역적인 지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자녀들 좋은 체육 활동 같은 할 수 있는 체육센터,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제고관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죠. 특히나 대구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시내 쪽에서도 엄청 많이 대우가 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대형마트 이런 건 없지만 지하철은 앞으로 생길 것은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게 웬만한 시설들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점에서 괜찮겠습니다. 굉장히 구경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게 5개나 있지만 좀 과밀학급인가요? 육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 정도에서 기존에 있는 식실, 급식실 이를 밀고 교실로 만든 정도를. 급식실을 없애고 교실을 만들었죠. 그만큼 학생들이 많고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게.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올해 3월 내로 개교와 초등학교가 있어서 좀 분산이된 여부가 있는데, 그래도 학생 수가 한 1,600명 고등학교. 오히려 요즘엔 초등학교는 폐교를 한다든지 없어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를 새로 또 만들 정도로 인구 유입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수영장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동네다. 수영장도 단일 지역으로 봤을 땐 3군데도 한 3개나 있어야 돼. 호텔 같으면은 한 2개 처음에서 운영하는 체육 한 개 정도. 달성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6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스트 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까지 1군데. 일반인들한테 개방 수영장 3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수영장 꽂아동에 수영장 저도 수영을 하려면 네. 할만합니다. 저변까지 다 하셨겠네. 다이빙까지. 매우 이렇게
네, 테크노폴리스 울지역에서는. 그런데 또 전원주택단지도 있겠네요. 전원주택단지. 전원주택단지가 그 최근에 중건했던 태화강 네네. 대구 과학단합 쪽에 이제 전원주택단지 네네. 그리고 뒷밑에 대학 풍문 쪽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어도 보통 이제 세 군데가 저게 나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옛날에는 이제 농촌 지역이었다. 그렇죠. 테크노폴리스를 개발하는 지역 외에 나머지는 거의 이제 아직도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쪽에 살고 계시고 네. 그래서 도심지를 이용하면서 조용하게 뭐 텃밭도 가꾸시고 뭐 조용하게 사실 분들이 가끔씩 의뢰를 주시는 네. 매물이 있는 네. 그럼 저희는 이런 매물이 있다고 알려드리지만 어째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계신 네. 매물 자체가 극히 드문 요즘에는 몽탄 지역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보시긴 하는데 세컨하우스는 싸고 그렇죠. 집안에 좀 오래됐더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도 그런 매물을 찾아봤을 때 정말 촌집 콜라빈 거. 네, 저 없다. 아웃나더라도 이 위치 좀 꽤나 많이 상승이 비싸기 때문에 소액으로 세컨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촌집 같은 거 잘 없다.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매매 가격보다 수리 비용이 더 근데 수리비도 수리집이지만 그리고 땅값 자체가 그래도 거의 도심지 쪽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하우스 보기가 쉽진 않다. 배당 아파트를 꼽으라면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 일단 테크노폴리스에서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리미지 예비지 조선업값. 원래 그때 그냥 당시 19년 12월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 쌍한대 걸려서 1,000만 원치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당가 1,300, 1,400 정도는 무난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매물들 그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1,000만 원대에 분양을 했는데 매물은 안 되게 분양했는데 지금은 1,300에서 1,400대 정도의 시세가 편성되고 있다. 또 지금 43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저희 찍힌 게 8,500점. 5,500, 43평 기준으로 시글에 신고된 게 8,000대다. 그리고 달성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구 자체가 갈구벌되는 2호선 축으로 많은 그 연장선이 다사 쪽이 제일 비싸기도 하고 23년도에 입주했던 다사역 바로옆인 금호울림 그 단지랑 화원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입주 시작한 화원 동아임 시기고 이게 달성구로 오니까 이 범위가 많이 나사특보에서부터 이 테크노폴리스도 있지만 하원까지 전부 이렇게 달성군으로 들어오네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건데 예전에 아파트를 보러 가시게 되면 각각의 보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젊은 분들 저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싼 집보다는 예쁜 집을 예쁜 집. 제 나이대 그래서 예를 들어 계단지의 구축 아파트냐 아니면은 이 정도 줄신축이나 신축의 나홀로 아파트 예쁜 집이냐 하면서 고민을 하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예쁜 집은 왜 금액대가 멀티 비슷한 그 정도로 가는 도 있겠나요? 근데 그런 아파트로 갈 경우에는 관리도 힘들겠죠.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엑시트를 할 때 어떤 계획이 있다 하면 그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좀 조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요즘에는 거래 과정 자체가 되게 투명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진행할 때는 이제 계약상의 문구라든지 특약이라든지 다 공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놓치는 부분이 이제 민법상 해제 결정에 대해서 배수자는 이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물수를 그다음에 매도자는 계획상할 때서 이름을 모르고 하시면 되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은 해지할 때요.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다 당연히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명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이게 돈이 1, 2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계약금이 10% 되는 몇천만 원 그 돈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부동산 쪽으로 보면 민법으로도 계약상에 보면은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헷갈리지만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실 계약금하고 이게 계약금 비액 상환이라든지 계약금 몰수에 대한 것들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요즘 MZ라든지 신세대 분들은 이 계약금을 입금해놓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 같아요. 이 동네가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 아무래도 20대, 30대 분들의 1인 가구 분들이 원룸이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 들어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언제든지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금을 받아야겠다. 계약금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군요. 사실 이게 98년도 이제 IMF 때와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를 안 겪어보셨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사실 이렇게 부동산이 폭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물량도 많이 쌓여있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서도 이게 회복을 해가지고 계속 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만회를 하면서 회복을 다 했던 그런 경험은 있고, 지금 시기도 사실 그때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폭락을 해서 가격이 떨어져 있고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그럴 때와 비교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지요? 제가 IMF 때는 이번 때는 고등학생 그때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많은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자금 회수 때문에 금리를 안부시키면서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통계 자료나 이런 거를 유튜브라는 책을 통해서 하다 보면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서 회복하는 시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3-4년 걸렸던.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2022년도부터 23년도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회복하려고 준비다. 예.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급이 너무 많긴 네네. 그래도 입지가 탄탄한 데는 계속해서 수급가를 무슬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향후 2-3년 안에는 대구도 25년, 26년도에는 공급이 거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축 단지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고르실 때, 골 때 예쁜 집 그냥 또 예쁜 집만 안 하셨어요. 무조건 예쁜 집만 예쁜 집을 피해요. 이게 예쁜 집을 보면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것들은 신축 빌라가 개수가 없는데 집을 보면 엄청 예쁘게 잘 해줘. 그거에 속하는 분들이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집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는 더욱더 조금 연차가 된 나홀로 아파트. 그냥 뭐 금액에 맞춰서 실거주를 오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이사도 생각하시고 자녀교육까지 생각하시고 시세 차이까지 보려고 하신다면은 그런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나홀로 아파트. 원래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대단지여야 되는데, 일단 나홀로 아파트는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이면서 또 오래된지, 그러면서 또 안에 인테리어가 이쁘게 된지, 요거는 세세히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챙겨봐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전세 사기 당할 때도 업자들이 스타일러까지 넣어주고, 김치 냉장고에 풀세트는 해주겠다 해서 그런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속았던, 사기당했던 그런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꾸며진 집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봐야죠. 무슨 테이크가 있는지. 등기부등기가 파지라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 외에 인근 부동산에 들리셔서 그래도 최소 3개, 4개 사무실은 들렸어가지고 주변 조언도 들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동안 했던 집인데 돼지공장이라 돼지공장. 거의 동네 생길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부유하게 장사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요즘에도 가보면 거의 자리가. 그러면 테크노폴리스에 만약에 부동산 쪽으로 임장을 오신다든지 집을 보러 왔을 때 한 끼 식사 정도는 돼지공장 오시면은 한 번씩 꼭 평통 칼국수집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할매건 봄땅집 그 3개 정도 맛집으로 유명한 그렇군요. 평통이 다 칼국수가 여기가 본점인가? 이게 원점 다 칼국수 굉장히 인기 있어요. 대구 시내 쪽에서도 인기 많은 집이죠.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본점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 대구에 와 있는 약간 야끼우동이라고. 네네. 동성로 가면 되게 오래된 동집이 거기 있는데, 대가옥이란 도미는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를 해야만 먹을 수 있지. 그게 동성로에 있는 그 집은 아니고 여기 현풍에서도 그냥 야끼우동집이 유명하다. 대가옥. 개인적으로 야끼우동. 제가 면을 좋아해요. 야끼우동이 유명.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청춘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구독자분들한테. 저희 청춘라우스 비행사는 주로 테크노폴리스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이쪽 인근이랑 달성구 전역으로 지금 많이 조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20대, 30대 이렇게 사무실을 팔디가 넘치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꼭 매물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와서 가끔씩 상담도 하시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려줘서 와주시고 인사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럽 테크노폴리스를 하지만 이제 화원이나 오포나 달성구 전역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필요한 드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의껏 출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여기 테크노폴리스에도 사무실이 있지만 다른 타원 쪽에도 오프에도 사무실이 하나 더 운영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또 넓게 완성하게 활동을
네, 그리고 이 사무실에 오늘 촬영하고 보니까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시간에도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모두들 일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놀러와서 차만 마시고 가도 되나요? 와도 됩니다. 그런 인연이 이제 더 커져서 좋은 그렇죠. 발전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꾸 부동산 오셔가지고 기동량하고 자꾸 들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시작 부동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송풍카를 했을 때 일단 피가 들었던 네, 어느 정도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시는 분도 많겠지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경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럼 여기까지 달승군 테크노폴리스 청춘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